무슨 말을 할지 엄청 궁금할 거예요. 아마 첫 번째로 볼 거예요. 아마 제가 업로드 되자마자 바로 이렇게 알림 설정 해놓고 정말 수많은 비밀을 지켜주신 거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네. 잘하겠습니다. 심지어 저 초반에 싸이월드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때로 뭐 쪽지 같은 건가 몇 번 오셨던 분들 그런 약간 정말 소극적인 그런 거 몇 번 외에는 지금의 남편이 가장 좋거든요. 안녕하세요. 전 스포츠 아나운서이자 야구 선수의 아내 그리고 지금은 두 아이의 엄마인 배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우리가 이제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살짝 프리토킹을 좀 했었는데 나도 좀 어색하고 우리 사석에서는 그냥 지연아 언니 이런 관계인데 막 이렇게 정색하고 인터뷰를 하려니까 그리고 이렇게 깔끔한 자리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뭐가 좀 있어요. 보통 주전부리와 약간의 알코올이 있어야 되는데 술잔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응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니요, 정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근데 유현진 선수도 지금 배지연 씨가 여기 나오는 거 알아요? 며칠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인터뷰를 한다는 거를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더라고요. 왜? 너가 왜? 도대체 무슨 일 할 얘기가 있냐. 좀 의아해했는데 가서 잘하고 오라고. 그래서 어제 이제 호주로 떠났는데 아까도 연락 왔어요. 이제 촬영 들어갔냐. 그래서 잘하고 오겠다. 되게 궁금해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할지 엄청 궁금할 거예요. 아마 첫 번째로 볼 거예요. 아마 제가 업로드 되자마자 바로 이렇게 알림 설정 해놓고 관심이 많아요. 최근에 이제 살림남에 나오셨지만 유튜브에 이렇게 인터뷰로는 처음이셔서 저도 부탁을 하면서 사실 아무리 친해도 또 그 부탁과 또 응해주는 거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요? 조심스럽게 물어보신 거예요? 되게 만약에 좀 자신 있었으면 옛날에 먼저 한국에 오자마자 부탁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또 해주겠다고 해서 근데 저는 이영미 기자와는 정말 오래 인연이 엄청 됐잖아요. 근데 제대로 사실 뭔가 인터뷰를 해본 적은 없어가지고 오히려 아나운서 할 때 한번 김선신 아나운서를 했던 기억은 나는데 맞아요. 그 뒤로는 제가 솔직히 이런 기회가 없었어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너무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사실 누구누구의 아내라는 타이틀이 붙는 순간부터 어려워졌죠. 사석과 이 공식적인 자리는 굉장히 구분이 됐고 우리가 아마 사석에서 무슨 얘기를 들어도 쓸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정말 수많은 비밀을 지켜주신 거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시작을 할게요. 뭐 결혼 전 이야기부터 해서 서강대 영문과 영문과 졸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배지연 씨 이렇게 딱 만날 때 어머 서강대 어머 영문과 영어 되게 잘하겠다 해서 우리가 그때 애리조나 스프링 캠프에서 만났을 때 상황이 좀 막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그런 생각은 다들 하시는데 영문과라면 영어 잘하겠지. 그래서 그런 부담감을 안고 항상 영어는 좀 해야 정도는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막 엄청 잘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가서 이제 아내분들하고 이제 소통할 기회가 많잖아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말이 너무 빠르니까 일단 웃어요. 일단 못 알아. 그랬던 적이 거의 뭐 반 이상이고 그러면서 좀 익숙해지니까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 연결이 되면서 이해가 많이 됐었고 초반에는 저도 영어를 막 이렇게 원어민처럼 하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조금 초반에는 좀 소통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그래서 원래부터 아나운서가 좀 꿈이었어요? 저는 이상하게 어렸을 때부터 그냥 꾸준히 그냥 아나운서가 제일 멋있는 여성상이다라는 생각이 이상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그냥 장래희망란의 그 희망 직업이 바뀐 적이 없었고 대학교 때 그래서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그냥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아카데미도 다니고 그 와중에 이제 슈퍼모델 대회를 나갔던 거는 이제 저희 엄마의 추천으로 그 누구의 추천을 저희 엄마의 추천으로 그냥 이제 좀 자신감도 키워보고 경험해보자 해서 나갔던 거고 뭐 모델이 꿈이어서 나간 건 아니었고 그러면 유현진 선수가 그 사진 가끔씩 뜨잖아요. 당시의 사진이 그런 그 거 모델 대회 때 사진이 그거 보고 뭐 얘기했던 게 없어요? 너무 이상하다. 그때 당시에 살도 뭐 지금보다 거의 5, 6kg가 빠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말랐는데 그때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빠지게 하더라고요. 식단을 하니까. 근데
이제 얼굴도 많이 이제 상하고 조금 그렇게 보였는지 좀 어색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뭐 딱히 그런 코멘트 별로 많이 하는 스타일 아니에요. 그쵸. 아시다시피 현지 씨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아나운서 이제 SBS에 입사를 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던 편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아나운서 준비를 할 때 그때 약간 스포츠 아나운서가 신생 직업군이었어요. 약간 좀 핫한? 네, 그래서 네. 그때 김성미 아나운서, 최희 아나운서가 맞아요. 조금 주목을 많이 받고 이런 직업도 뭐 야구 있네? 여신이다. 네, 그래서 아나운서인데 스포츠를 같이 해? 근데 스포츠를 기본적으로 제가 막 엄청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다기보다는 그냥 뭐 두루두루 보러 다니는 정도였어요. 근데 좀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이. 그래서 이제 사실 좀 지원을 했던 게 컸는데 너무 운 좋게 입사가 됐고 스포츠 중에서도 야구도 어렵잖아요, 사실. 근데 그 야구를 이제 맡게 되면서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혼도 많이 나고 그러면서 정말 애증으로 공부를 했던 야구였어요. 근데 이제 그 시작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네요. 너무 좀 오래되긴 했지만 좀 기억나는 실수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네. 생방송이니까 승패를 완벽히 못 보고 내려갈 때가 많아요. 막 끝내기가 나오는 상황 같은 건 제가 못 보잖아요. 네. 그럼 일단 수치 앉아 있어서 그 상황만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디가 이겼다고 들었는데 인이어로 말씀 주는데 제가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승리했다고 네. 했는데 뭐 기아가 승리했습니다.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게 처음 시작하고 한 하루 이틀 만에 그런 실수를 하고 뭐 그러면서 굉장히 그때 무서운 여자 메인 PD님이셨는데 여기 이제 생방송 인이어를 엄청나게 이제 혼을 많이 내셨죠.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은 진짜 막 아찔했던 것들이 많은데 그 1년이 엄청 그래도 성장하는 데 도움이 현장에서 됐어요. 계속 네. 어떤 경험을 축적하면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방송이 이제 생방송보다 편할 정도로 오히려 네, 녹화 방송 오히려 부담이 돼요. 뭔가 완벽해야 될 것 같다는데 생방송이 약간 거칠고 조금은 이런 게 조금 실수도 하고 네, 약간 네. 자연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생방송이 더 편할 정도로 조금 단련이 됐죠. 네. 그냥 TV로 봤던 선수들과 직접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뭐 인터뷰를 하거나 뭐 아무래도 인터뷰를 주로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선수들을 보면서 이 야구 선수라는 이 직군의 운동 선수들이 어떤 좀 이미지였을까? 현장에서 본 야구 선수들이 어떤 느낌이었나? 처음에 이제 여자 아나운서가 현장을 가면 아무래도 네. 시선이 네. 쏠리잖아요. 네. 네. 일단 미모가 뛰어나고 네. 또 키도 크고 뭐 그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고 막 이러면 막 시선이 쏠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선을 다 느끼면서 일을 한다는 것도 맞아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야구 선수들을 직접 현장에서 봤던 거는 제가 입사를 하자마자 스프링 캠프를 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롯데 선수단을 제일 먼저 마주했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홍성은 그때 선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화면을 보는 것보다 실제 봤을 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성은 선수랑 어떻게 하다 구단버스에 같이 앉았어요. 네. 그래서 뭐 새로 오셨다고요? 잘하실 거예요. 네. 그 아우라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 선수들 뭐 별명이나 이름 다 아시나요? 막 이러는데 근데 아무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공부했는데. 근데 딱 임경환 선수 별명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임경환 선수 앞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임 작가님이요. 네. 근데 그게 좋은 별명이 아니잖아요. 근데 거의 대놓고 욕을 한 것처럼 임 작가님이요. 이랬더니 버스가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뒤집어진 거죠. 근데 네, 나는 왜 난리가 났는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다 긴장 상황이니까 버스 내려가도 피님한테 저거 잘못한 거야. 어떻게 이러면서 이랬던 기억도 나고. 근데 그 뒤로 이제 그 임 선수님 만날 때마다 웃으면서 항상 그 얘기를 하실 정도로 네. 저한테는 하나의 에피소드였고 그 뒤로 이제 현장에서 진짜 이제 선수들 이제 정규 시즌에도 만나보고 하면 항상 드는 생각이 너무 멋있다. 그 유니폼 입은 모습이 너무 멋있다. 오히려 사복 입었을 때보다는 유니폼 입고 그라운드에 있는 선수들이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첫 MVP 인터뷰가 김강민 선수였거든요. 아 진짜? 네, 완전 처음.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보면은 카메라 각도도 몰라가지고는 제가 이렇게 하고 인터뷰를 해요. 오늘 상황 어떠셨어요? 근데 김강민 선수가 이제 제가 완전 처음인 거를 아셨는지 엄청 배려를 많이 그러니까 말씀을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그냥 무색할 정도로 그냥 알아서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넘어간 기억이 나고 그랬던 첫 해가 기억이 나네요. 정말 자충우돌. 재밌네요. 그러니까 PD가 카메라를 봐야지.
진짜 머리카락밖에 안 나온 거예요. 제가. 감격에 뭐 승리를 하고 뭐 끝내기 안타나다 네. 했을 때는 그 MVP 선수 인터뷰를 할 때 뭐 물세례 하잖아요. 네. 혹시 그런 경험도 있어요? 물세례를 맞아본 적 없고 끝내기를 했을 때 인터뷰했던 기억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정확히 어떤 선수인지 기억 안 나는데 왜냐면 그 상황만 기억이 나요. 끝내기가 제일 떨렸어요 초반에. 왜냐면 누구를 인터뷰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누가 뭘 치는지를 모르고 이제 일단은 대기를 하래요. 그러면 그라운드에 이렇게 뒤에서 덜덜 떨면서 있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야? 누가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때 스태프분들하고 친해서 스태프들이 막 꼬집어서 긴장하지 마, 긴장하지 마 이러면서 정말 누가 경기를 끝낼 것이냐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거는 아예 기억이 안 나요. 그 긴장감만 기억이 나요. 굉장히 진행도 잘하고 정말 항상 흐트러짐이 없는 진행을 이미지였는데 잘하진 않았죠. 예, 아니 그 이미지였는데 또 초반에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겠네요. 저 처음이니까 모든 것들이 엄청 떨려요. 진짜 네. 현장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스튜디오는 조금 정리된 환경인데 그 현장은 너무 변수가 많아가지고 저는 오히려 현장이 더 어려운 방송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사실 당시에도 뭐 지금도 그렇지만 서로 이제 시청률 경쟁이 좀 되게 세잖아요. 그래서 뭐 저쪽 다른 방송에서는 어떤 아나운서가 어떻다, 여기는 어떻다. 그럼 이제 시청률 때문에 뭐 해당 당사 뭐 아나운서는 좀 덜하겠지만 이제 담당 PD들이나 뭐 CP나 뭐 되게 그거에 대해서 뭐 푸시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좀 어땠어요? 그게 스포츠 아나운서 초창기에는 엄청 심했던 것 같아요. 제가 1, 2년 차 때만 해도 지금 분위기는 솔직히 제가 이제 좀 떠나 있는 지 오래됐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매일매일이 그냥 전쟁터처럼 이제 하이라이트가 들어가는 속도도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막 빨리 들어갈 때도 있고 다음날 시청률을 항상 보죠 당연히. 그랬을 때 이제 3사가 쫙 나오잖아요. 네. 잘 나왔을 때는 뭐 축제 분위기인데 이제 못 나오면은 괜히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2년 정도 이제 SBS 메인 하이라이트를 하다가 시청률이 좀 저조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꾀해야 되잖아요. 방송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내려오게 되면서 사실은 3년 차 때구나. 이제 좀 제가 MBC로 옮기기도 하고 이런 상황도 발생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방송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변화를 깨서 시청률을 올려야 되니까 물론 그게 다 뭐 MC 탓이라고만은 할 수 없겠지만 MC가 어쨌든 보여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니까 당연 변화를 추구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때 당시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렇죠. 나보고 내려오라고. 그러니까 진짜 받아들일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고. 그때는 진짜 조금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게 다행히 이렇게 오래가지 않고 엠스플에서 손을 내밀어줘서 가서 또 너무 또 행복하게 방송을 했죠. 그렇죠. 엠스플에서 정말 길게 했었죠. 네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또 마침 또 김민아 아나운서가 이렇게 SBS로 가면서 마치 마트레이드 된 것 같은 느낌이 전혀 사실은 그건 아닌데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 과정에서 그 김민아 선배랑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각자 이제 회사의 좀 분위기나 선후배 이런 것도 좀 알려주고 그랬었어요. 초반에 옮기고 나서는 그래서 응원도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현장에서 계속 취재를 했을 때 그 야구 선수들이나 또 뭐 야구 위원들 사이에서도 배지원 아나운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되게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선수들과 썸씽이 있을 것 같은데 노출이 안 된다는 막 이런 사람들도 많았었고 저 미모에 선수들이 가만히 두지 않았을 거다. 분명히 어떻게든지 대시를 한 번은 했을 거다. 막 이런 이제 소문들이 좀 있었어요. 실제로는 어땠어요? 왜 가만히 뒀지? 근데 진짜 의외로 많은 그런 건 없었어요. 많은 건 없었다는 오히려 건 추측이 감사할 뿐이고 들여다봤을 때는 제가 뭐 현장에 많이 못 나간 부분도 이유일 수 그냥 핑계를 찾자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의외로 막 없었어요. 뭐 그냥 가끔 뭐 예전에는 심지어 저 초반에 싸이월드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때로 뭐 쪽지 같은 건가 몇 번 오셨던 분들 그런 약간 정말 소극적인 그런 거 몇 번 외에는 지금의 남편이 가장 결혼을 하는 아나운서가 또 일을 계속 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궁금했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결혼하면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놓기는 되게 아깝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 같아서요. 이게 만약에 제가 계속 한국에 머물러 있었다면 당연히 어떻게든 이어가려고 노력을 했을 것 같고요. 우리가 결혼했을 당시에는 현진 씨가 이제 메이저 리거였으니까 물리적으로 이제 안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일단 중단되는 거에 대한 건 받아들였죠, 당연히.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엠스플한테도 그렇고 엠스플이 저한테도 그렇고 뭐 그만둔다 또는 은퇴 뭐 이런 단어를 한 번도 서로 쓴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뭔가 마무리를 짓고 가고 싶진 않더라고요. 네, 그냥 네. 뭔가 오픈해두고 간다는 마음이 편했고 그래가지고는 그냥 언제든 돌아올 집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가서 마음이 조금은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방송입니다 뭐 이런 거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네. 저는 자연스럽게 그냥 잠깐 뭐 유학 간 느낌으로 잠깐 사라지겠다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결국에는 너무 많이 그게 길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방송을 예전처럼 다시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이제 상황이 된 거죠. 애 2명 안고 한국에 오니까 오히려 더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메이저리그는 아빠가 같이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근데 오히려 한국은 지금도 보시면은 원래 스프링 캠프는 항상 같이 있는데 예, 홀로 떠나서 한 달 반 가까이가 떨어져 있다는 게 너무 어색하고 또 메이저리그는 스프링 캠프도 가족들이 같이 가잖아요. 네, 그게 너무 당연한 문화인데 네. 아이들이 아빠랑 시간도 너무 적고 좀 이런 거 아쉽긴 하더라고요. 근데 동력이 이제 결혼하면서 이게 좀 이렇게 단절됐다가 지난 이제 서울 시리즈에서 네. 마이크를 정말 오랜만에 네. 잡았어요. 어떻게 해서 그게 진행이 됐던 건가요? 그 서울 시리즈 얘기가 나왔을 때 시점이 현지 씨가 그때까지만 해도 거취가 불분명했었어요. 그때까지도. 그래서 제가 그때 한국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처음에 그 얘기가 들어왔을 때 제가 그냥 무조건 한다고 할 수도 없고 안 한다고 하기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너무 네. 이건 내 코 같은 그러니까. 거예요. 예, 메이저리그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내가 늦게 출국을 하러 이건 해야겠다 하면서 그냥 일단 승낙을 했는데 이제 현지 씨가 어떻게 한국에 머물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했는데 더더군다나 그 제작진이 제가 예전에 같이 일했던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편하고 재밌게 예전 완전 그 베이스볼 투나잇 할 때 기분으로 네.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제가 막 진짜 그 생방송 카메라 앞에서 선 게 진짜 한 6년 5년 만이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밌어요? 네.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틀이 너무 짧았어요. 근데 섰을 때 재밌는데 그 가기까지가 진짜 수십 번도 고민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잠도 안 오고 혹시 실수하면 어떡하나 이런 이게 것 그냥 때문에. 일반 방송도 아니고 이거는 그렇죠. 정말 큰 방송이잖아요. 내가 괜히 막 너무 욕심부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너무 이렇게 경력 단절됐던 사람이 가서 실수라도 하면 이거 뭔 민폐냐부터 해가지고는 진짜 막 뭐 이불 뒤집어 썼다가 했다가 막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전날까지도. 전날은 이제 되돌릴 수도 없는데도 몇 년 만에 화면에 내 모습이 어떨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걱정이 들면서 너무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뭐 제작진부터 같이 그때 나오셨던 박찬호 해설위원 그 다음 날에 김병헌 해설위원 뭐 너무나 다들 꾼들이셔가지고 네, 다행히 잘 맞췄어요.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남편이 저 팀에서 같이 네. 뛰었었는데 네. 하는 그런 오버랩 되는 장면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과도기였던 것 같아요. 그날 하루도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네. 그래서 뭐 다저스가 아니면 샌디에고라도 그쵸. 어디선가는 있을 수도 있었겠다 싶은데 그거는 좀 아쉽긴 했었어요. 사실 많이 아쉬웠는데 또 한편으로는 현지 씨는 KBO 선수로 또 이제 시작이구나 이렇게 좀 뭔가 전환되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네. 그동안 거기 몇 년 있었죠. 제가 결혼을 하고 6년 가까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현진 씨를 담당했던 에이전트 얘기하듯이 현진 씨가 이제 한국에 오기로 결정하면서 뭔가 진짜 이별한 느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 사귄 연인과. 맞아요. 근데 저도 똑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모든 풍경, 뭐 제가 느꼈던 공기, 뭐 사람들 이런 거랑 다 갑자기 이별한다고 생각하니까 약간 이별의 아픔 같은 느낌은 있었어요, 확실히. 네. 근데 그날 서울 시리즈에서 어쨌든 다시 한번 그 메이저 리거들을 보면서 그나마 막 갑자기 생이별이 아니라 약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느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정민철 위원하고 현장을 나갔던 어떤 경기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네네. 잠실구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계석에 같이 이렇게 있는데 지현, 내가 누구 하나 소개해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네. 누가 그랬더니 괴물. 어? 왜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워낙 장난 많이 치시니까. 안녕하세요, 류현진입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약간 그때까지 약간 의심해서 진짜 류현진인가? 저는 이제 집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이제 임신하기 전까지 100% 그냥 현진 씨의 삶에 내가 그냥 맞춰 들어갔던 것 같아요. 한 팀처럼 한 시즌을 나도 같이 나누는 것 같았고 이렇게 정말 치열하게 2시즌을 같이 정말 팀워크가 잘 맞게 산 것 같아요.